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로저의 마음이 변하면서 도망갈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그 여자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면으로 이어지는지 화면을 공유하고 있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문장에서 And he did not want to be mistrusted now. 자신이 그 여자에 의해서 신임받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맨날 의심만 받고 또 나쁜 짓만 하던 소년이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Do you need somebody to go to the store? Ask the boy. Maybe to get some milk or something. 소년은 여인에게 이제 드디어 질문을 합니다. 가게에 갈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뭐 우유나 다른 것을 살 일 때문에 Don't believe I do, said the woman. Unless you just want sweet milk yourself. 내가 그럴 거라고 믿지 마라. 하고 여인은 말했습니다. 그 조건을 달았죠. Unless. 너 자신이 달콤한 우유를 원치 않는 한 나는 가게 사람 보낼 필요가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너 달콤한 우유를 마시고 싶구나 라는 말이죠. 네가 그 우유를 원치 않는 한 나는 사람을 보낼 일이 없단다. I was going to make cocoa out of this canned milk I got here.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여인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깡통 우유에서 코코아를 만들어줄 참이야. 그래서 canned milk라고 했는데 이 canned milk라는 음식은 미국에서는 주로 구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큰 통에 캔에 들은 뭐 우유, 주스, 그다음에 고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은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정부에서 주는 음식 쿠폰, 음식 스탬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음식이에요. 보통 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깡통 음식을 잘 안 삽니다. 근데 이제 스탬프를 가진 사람은 이런 음식만 사야 돼요. 양도 많고 값도 싸게 정부에서 책정한 그런 음식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깡통 우유에서부터 코코아를 만든다고 한 것을 보면 이 여인도 그런 푸드 스탬프를 받아서 사는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에서 과거에 6.25 끝나고 구제품을 줄 때 이렇게 캔에 들은 음식들을 많이 배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모으는 행사를 할 때도 다 깡통 음식을 이렇게 기부합니다. 집에 있는 통조림 음식들을 기부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주면 다 그런 걸 쌓아서 운반하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쉽고 그런 깡통 음식들을 구제품으로 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자 That will be fine, said the boy. 그러면 됐어요. 라고 아이는 말합니다. She heated some lima beans and ham she had in the icebox, made the cocoa and set the table. 그녀가 아이스박스에 가지고 있는 라이마 빈스하고 햄을 데폈습니다. 자, 아이스박스라는 말 자체도 여자의 생활 수준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이 쓰여지던 1950년대, 60년대에 미국 가정의 냉장고의 그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95%예요. 95%. 놀랍죠? 냉장고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영국에서 1800년도인데 이게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죠. 그래서 전기가 생기면서 1900년대에 전기로 만든 냉장고가 운영되면서 1950년, 60년대에는 전 미국 가정의 95%가 냉장고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부엌도 간이 부엌, 또 벽도 없는 스크린을 쳐놓고 칸막이를 한 그 방안을 빌려서 사는 여인이니까 아이스박스라는 것 자체도 냉장고 없는 가정을 말해요. 거기에 담겨있던 그 콩요리, 그다음에 햄을 데폈습니다. 그리고 코코아도 만들고 식탁을 차렸어요. The woman did not ask the boy anything about where he lived or his folks or anything else that would embarrass him.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소년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 그가 어디 사니? 또 그의 가족들은 또 무엇 하니? 가족들은 어디에 있니? 그리고 그를 당황하게 할 그 어떤 것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 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거죠. 우리 같은 정서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에미 애비가 어디 있니? 너는 어디 사니? 하면서 그런 개인적인 것을 질문하고 당황하게 하고 공격하고 할 텐데 요즘은 이제 안 그렇겠죠. 근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아이에게 곤란한 질문은 다 피하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Instead, 그 대신 as they ate, 그들은 먹으면서 she told him about her job in a hotel beauty shop that stayed open late. 그리고는 그 대신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그 소년에게 호텔 미장원에서 일하는 자신의 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샵을 뒤에서 수식합니다. 근데 밤늦게까지 여는, 그래서 이 여인은 작품 처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밤 11시에 퇴근해서 걸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 What the work was like.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자신의 미장원에서 뭐 머리를 감기는 일을 하는지, 파마를 하는 일을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고 또 어떤 종류의 여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손님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 종류의 여인들에 대한 설명을 금발머리, 빨간머리, 그리고 스페니쉬. 지금은 스페니쉬라고 하지 않죠. 이 당시에는 이제 스페니쉬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히스패닉이라고 해요. 히스패닉. 라틴계, 그 남미나 중남미 계통의 사람들을 갖다가 말할 때 히스패닉이라고 말합니다. 히스패닉.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미장원을 들락거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소년에게 그 소년의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직업을 이야기한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바로 건전한 노동.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자신이 돈을 벌고 그래서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해갖고 사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노동의 가치, 노동의 건전한 노동의 아름다움 이런 것을 소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she cut him a half of her 10-cent cake. 그리고는 디저트로 10센트짜리 케이크 절반을 잘라서 주었습니다. Eat some more, son, she said. 좀 더 먹으려고. When they were finished eating, she got up and said, now here, take this $10 and buy yourself some blue suede shoes. 그들은 식사를 마쳤을 때 그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자, 여기 $10짜리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파란 가죽 신발을 사렴. 자, $10예요, $10. 1950년, 60년대의 $10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도 신발값은 비싼데 그때도 이렇게 비쌌다는 뜻이에요. 이 시대에 쓰여진 다른 작품에 보면 가난한 한 부부의 일주일 주급이 얼마라고 했냐면 7불, 8불이라고 했어요. 7불, 8불. 일주일에 가난한 사람의 주급이 7불, 8불인데 신발 사라고 이 여인은 $10짜리를 선뜻 주면서 가서 신발 사려고 말합니다. And next time, 그리고 다음부터는 do not make the mistake of latching on to my pocketbook, nor nobody else's. 그리고 다음부터는 내 가방에 손대는 실수를 범하지 마렴. latching on 하면 이제 달라붙다는 뜻인데 내 가방에 손대는 실수를 하지 마렴. 이것은 중요한 게 미스테이크예요. 너는 다시는 이런 도둑질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실수를 저질렀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아이의 마음을 굉장히 편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했으면 좀 섬찟하잖아요. 경찰서에 가야 될 일이고. 그런데 mistake, 실수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것만 아니라 nor nobody else's라고 하는데 이 nobody라는 말과 no를 붙은 것은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이 여인은 계속해서 부정을, 이중 부정을 사용하는데 현대 문법에서는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 여자의 언어 습관일 수 있죠. 어느 누구의 가방도 그렇게 잡아당기는 실수는 범하지 마라. 왜냐하면 because shoes come by devilish like that will burn your feet. 이것도 이제 책에 있는데 읽지 않았던 내용 같아요. 자, 왜냐하면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얻은 신발은 너의 발을 불태울 거야. 이런 말은 아이들에게 보통
겁을 줄 때 쓰는 말이죠. 농담 같은 말이기도 하고 아이가 뭐 이것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짓 한 것은 네 발을 불태울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좋은 긍정적으로 아이들에게 하는 말로 바꿔서 말하면 다른 뜻은 뭐예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식도 그런 말 하죠. 너 이거 먹으면 키 커. 아이들이 잘 안 먹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인데 안 먹는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이거 먹으면 공부 잘한대. 이거 먹으면 키 큰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식으로 나쁜 방식으로 신발을 얻은 것은 너의 발을 불태울 거야. 이런 식의 재밌는 표현을 한 가지 얘기해 주면 영어에서 it puts hairs on your chest라는 말이 있어요. It puts hairs on your chest. 이거 먹으면 너 가슴에 털이 난대. 이게 미국 소년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가슴에 털이 나는 것을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을 안 먹고 피할 때 먹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 가슴에 털 난대. It puts hairs on your chest. 이건 미국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쓰는 표현으로 신발 얘기를 한 겁니다. I got to get my rest now. 자, 이제 나 좀 쉬어야겠다. But I wish you will behave yourself, son, from here on in. 그리고 behave yourself라는 말로 완곡하게 표현해요.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좀 앞으로 예의 바르게 좀 행동하렴. 예의 바르게 살으렴. From here on in 하면 바로 이 자리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이제 좀 예의 바르게 살으렴. She led him down the hall to the front door and opened it. 그녀는 복도를 따라 그 아이를 쭉 데리고 와서 문 앞까지 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Good night, behave yourself, boy, she said.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looking out into the street, 길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쳐다보는 순간 뭘 하냐면 이 말이 책이 원래 교재에는 원본에는 있는데 그 사람을 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적어놓은 거야. 그 나지막한 계단을 따라 그 아이가 이제 집을 떠나 내려갈 때 그 여인은 길거리를 바라보면서 그 말을 한 거야. 자, 잘 가렴. 그리고 앞으로 착실하게 살아. The boy wanted to say something else other than thank you, ma'am, to Mrs. Luella Bates Washington Jones. 소녀는 뭔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other than 하면 그것 이상의 말. 어떤 것 이상? 고마워요,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아줌마. 라는 말 이상의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이 thank you, ma'am,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하나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죠. 아,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감사의 뜻을 강하게 표현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 아이는 thank you, ma'am 이상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은 thank you 라는 말도 못했다는 뜻이에요. But 그러나 although his lips moved 이것도 이제 논문 소설책에는 나오는데 이 유튜브에서는 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소년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그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땡큐라는 말 이상의 말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하면서 그가 베런 스투프 하면 이제 그 사람의 집이 있으면 문에 들어가는 이렇게 몇 개밖에 안 되는 보통 계단이 미국 사람들 집에 이렇게 있죠. 이런 걸 스투프라고 하는 거야. 베런이라고 한 것은 여기에 무슨 꽃을 심었든지 화분을 놨든지 장식한 게 없이 아무것도 없는 계단이야. 그래서 베런은 불모지라는 말을 할 때도 베런을 쓰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에게 대해서도 베런이라는 말을 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베런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텅 빈 계단에서 그 아이가 몸을 돌려서 그 덩치 큰 여인을 쳐다보면서도 땡큐라는 말 이상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여러분 읽는 데는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그녀가 문을 닫기 전까지도 땡큐라는 말조차도 그냥 거의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입에서 입술이 움직였지만 땡큐라는 말이 나오다가 멈추고 나오다가 멈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and he never saw her again. 그리고 그 아이는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 소녀는 천사를 만난 것일까요?
이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 이어서 쓰라 그러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며칠 뒤 여인이 슈퍼마켓에 갔는데 그 슈퍼마켓 카운터 옆에서 이 아이가 열심히 식품을 봉지에 담아서 나가는 손님들에게 주는 거야. 건전한 노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아이의 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후속편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부정적으로 본다면 며칠 뒤 아이가 또 다른 사람의 가방을 낚아채다가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을 본다고 또 표현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도 어렸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천사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도 변하고 행동도 변해서 이렇게 착실한 사람으로 됐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그런 경험을 흘려보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그 아이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끼쳐주는 일을 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린아이의 범죄를 과연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옳은 방향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14살 먹은 흑인 아이들은 대부분 감옥에 가요. 제일에 가요. 제일. 그냥 소매치기 하고 뭐 마약을 하고 이러니까 흑인 문화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본 바에 의하면 여자애들은 14살 되면 임신하고 남자애들은 다 감옥에 가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이것은 미국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이것은 고쳐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소년의 범죄 행위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게 인도하여 아이에게 아주 그 아이의 미래까지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이걸 다음에 읽을 작품은 이거하고 굉장히 좀 대조가 돼요. 흑인들의 이야기라면 그 다음에는 돈 많은 백인의 이야기입니다. 돈 많은 어떤 백인이 고아 소년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작품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땡큐 mem을 잘 기억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나 표현을 잘 공부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이제 이 다음 작품 좀 더 길고 어려운데 이 작품을 읽는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